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벤투호 6월 A매치 두 번째 경기 칠레와의 경기였습니다. 브라질전은 아쉽게 대패를 했지만 칠레전은 2대0 승리를 했고요. 저희 3명이 오늘 입중계를 했는데 30자평? 능동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능동적인 교체도 좀 보고 싶다. 너무 계획이나 틀에만 박혀버린 오늘 같은 경기, 특히 이번 6월에 열리는 신선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바꾼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이전의 틀하고는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다. 네. 자, 우리 김정현 기자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빌드업 축구를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빌드업은 어느 팀이나 하는 건데 빌드업을 못 하는 게 문제다. 다음 좀 씁쓸한 그런 수평이 있었고, 다음 저의 30자평.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피파 랭킹 28위 칠레를 상대로 대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던 황희찬 선수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꽂아놓은 선제골이 정말 대단히 멋있게 들어갔는데요. 또 경기 종료 직전이었죠.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 얻은 프리킥을 직접 프리킥으로 구석으로 꽂아 넣어서 만든 추가골 역시 아주 매혹적이었습니다. 토트넘 보고 있나? 자, 특히 손 선수 이날이 A매치 통산 100경기째 출전하는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A매치 100번째 출전 경기에서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만들어낸 자축골. 예. 그러니까 토트넘 손흥민 프리킥 좀 직접 프리킥 좀 많이 차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케인 다이어 듣고 있니? 이날 우리가 상대한 칠레는 피파 랭킹에서 29위인 우리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팀이었습니다. 이날 승리를 하면서 이제 피파 랭킹 포인트에도 큰 도움은 되는 그런 승리가 될 텐데, 하지만 칠레는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죠.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알렉시스 산체스, 아르투로 비달, 샤를 아랑기스, 에두아르드 마르가스 이런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태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게 아주 놀라운 성과까지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날 칠레는 후반 7분 만에 레프트백인 이바카치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추가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우리가 40분 이상을 수적인 우세 속에서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긴 했지만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 왜냐하면 경기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퇴장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막 압도를 하면서 경기를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다만 브라질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밀렸잖아요.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 곧바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좀 높게 살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몇몇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게다가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김영권 이 두 주전 센터백이 빠진 이런 경기에서 무실점을 또 했기 때문에 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격 쪽에서도 이재성 선수의 빈자리를 손흥민 선수를 중앙을 이동을 시켰고, 어린 정우영 선수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투입을 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희망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것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날 벤투 감독 기존과 다른 좀 비교적 모험적인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황의조와 조규성이 모두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없는 그런 스타팅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 역할을 맡아가지고 최전방에서 선발 출전했고요. 이선에는 왼쪽부터 황희찬, 정우영, 나상호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포백 앞에는 정우영, 황인범 조합이 섰고요. 센터백 조합은 앞 경기와는 다르게 이제 권경원, 정승현 선수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조합인데, 사실 이 라인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우리 대표팀의 가장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이른바 플랜 B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은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시합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좀 다르죠. 일단 상대에 대한 분석들이 다 끝난 채로 나옵니다. 이 팀이 뭘 잘하고 뭘 약하고 누가 누군지를 다 알고 나오고, 또 대부분이 우리보다 강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점유율을 빼앗기고 공이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 아시아권에서 했던 전술 상당히 많은 어떤 볼 점유율을 갖고 우리가 상대를 좀 압도하면서 하는 그런 경기 때 썼던 전술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중계 때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아시아 최고팀으로 불렸던 게 이제 이란이죠. 이란이 스페인, 포르투갈하고 이제 한 조에 속하면서 본선에서는 기존의 공격 축구를 버리고 템백을 택해서 본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선전을 했어요. 굉장히 이란이 자신이 없거나 지지 않으려고 그런 대안을 택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16강에 가기 위해서 그 최적의 전략이 이거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강자가 아닌
약자의 위치에서 준비하는 경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팀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기도 했습니다만 그 팀들을 만났을 때 뭐 친선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기존에 늘 벤투 감독은 어떤 경기든 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 가장 잘할 수 있는 조합으로 나오는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소 다른 조합으로 나온 4-2-3-1 포메이션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는 우리 선수들의 볼 간수가 상당히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아시아권에서 만나는 팀들과는 다르게 브라질은 물론이고 이번 칠레 선수들 역시도 컴팩트한 압박, 전진된 압박에 상당히 능한 축구를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측면이든 중앙이든 상대 압박을 좀 세게 받을 때 공을 좀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진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볼을 간수를 하면서 동료들에게 전달을 시키면서 계속 볼이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첫 터치도 실수가 많았고 이런 좀 자질구레한 미스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패스를 통한 전진을 추구하는 이런 빌드업 방식이 제대로 작동이 좀 잘 안 됐어요. 문제는 지금 이게 5개월 앞으로 월드컵 본선이 좀 다가왔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요게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제 그 약간 새로운 시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시수들을 통해서 잘 좀 실전에서 구현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날 벤투 감독이 원했던 게 뭐였는지 저는 좀 잘 안 보였다는 거죠. 새로운 조합의 시도 또 새로운 선수들의 경험을 쌓게 하는 뭐 이런 좀 평가전의 쓸모를 최대한 키우는 모습도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평가전인데 굳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이 다소 모험적이었던 것은 왜였지? 부상자가 많았나? 컨디션들이 안 좋았나? 주전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선수들이 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교체 같은 경우도 경기 막판에 손흥민 선수 기립박수 받게 해주는 그 추가 시간 교체 고승범 선수가 투입이 됐던 요 장면을 제외하면 전술적 교체는 나상호 아웃, 엄원상인, 정우영 아웃, 조규성인 요 둘이 전부였습니다. 교체 카드를 좀 아끼는 감독이잖아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수 자원으로 경기를 하겠다는 게 벤투 감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평가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는 이런 그 마인드가 익숙해지긴 했는데 적어도 이번 평가전 4번 있잖아요. 교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낸다거나 아니면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모습이 이번에도 좀 안 보이고 있다는 거는 평가전의 의미가 좀 뭐 평가전의 의미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이제 많은 선수들 소집했기 때문에 특히 상대가 10명으로 줄어든 뒤에도 공격 숫자를 뭐 늘린다든지 아니면 점유율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예측이 가능하고 대비하기 쉬운 팀의 면모를 일신하지 못한 채로 좀 시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전략적인 큰 그림이 있는 건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이 시합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평가전이 갖는 의미, 이를테면 오답 노트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해법을 실전에서 모색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구구 정우영 선수가 점점 대표팀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좋았고요. 그간 윙어로 인식이 되어 왔던 정우영 선수인데 이번 시합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 아래에서 섀도우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었습니다. 활동량 상당히 많았고요. 또 공격 트랜지션 과정에서 볼을 다루는 솜씨 좋고 무엇보다 공 잡기 전에 생각을 끝내고 간결하게 다른 선수랑 다르게 간결하면서도 빠르게 원터치 투터치 이상 잘 안 합니다. 볼을 많이 끌질 않아요. 이렇게 연기를 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압박도 좋았기 때문에 이선과 최전방을 계속 오가면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시도가 꽤 효과를 거뒀다는 점 역시 정우영 선수가 점점 대표팀 내에서 지분을 좀 늘려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손흥민 선수 의존도가 높은 팀이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듭니다. 오늘 뭐 칠레는 그러지 않았지만 본선 가면은 다들 손흥민 선수 집중 견제할 거거든요. 손흥민한테 가는 길목 다 막으려고 할 거고 우리 선수들이 경기 안 풀리면 손흥민 우선 바라보고 뭐 손흥민 쪽으로 공을 연결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오늘 많이 보였는데 그렇게 상대가 손흥민을 잡겠다고 들어오면 과연 어떤 식으로 공격 전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의 탑스타를 보유하는 팀이라면 다들 갖게 되는 그런 특징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모습들이 눈에 너무 자주 띄어가지고 상대를 분산시키는 해법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의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느낌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팀 내에서 좀 잘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래도 2대0 완승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요. 어떤 스포츠에서든 뭐 승리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서서 제 30자 평만 제가 안 들려드렸으니까 오늘 저의 30자 평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센츄리 클럽 가입 축하드립니다. 벤투 감독님, 우리 플랜 B 없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블루TV였습니다.